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9의 첫 번째 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금의 영어 덕후 찬이입니다. 지난 시즌처럼 수다날은 패널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는 코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실에 나와 계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꼬맹이 데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청량한 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플레이메이커 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의견을 방송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 수다날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 개강이네요. 본인 휴학생이라고 지금 놀리는 건가요? 아, 다들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뭐 좀 힘이 많이 빠지셨나요, 다들? 벌써 종강 일자만 세고 있어요. 아, 종강일자요? 아직 네. 개강하지도 않았는데 네. 종강부터. 그게 원래 대학생이죠. 네, 그날은 오지 않을 거고요. 아무쪼록 다들 저주를 벌써부터. 아, 저는 휴학했으니까요. 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한마디 겉들어도 싶은데 한번 참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참으세요. 네. 네.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고 녹음 재밌게 봅시다.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이들의 본격 프리스타일 무대본 녹음. 수요일엔 수다 떠는 날. 오늘은 수다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사실 놀란 감독은 영화를 1년에 한두 편 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스타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패널분들은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한 감상 한번 말하고 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본에 적혀있는 것처럼 영화를 1년에 한두 편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 네, 영화 혐오자 오. 약간 이런 거잖아요. 혐오자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생 때까지는 네. 조금 여러 사정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서 거의 한 1, 2주에 영화를 한 편씩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는데 네. 20년도 들고 성인이 들면서 좀 다른 취미에 빠지게 되면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좀 안 보는 쪽으로 좀 취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20년도 이후로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서 본 게 거의 10편도 안 될 정도로 손에 꼽는데 아, 네네. 그럼에도 제 최애 감독이 놀란 감독이다 보니까 놀란 감독 영화 제가 다 챙겨볼 정도로 그 10편 중에 테넷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역시 좋았다.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박하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타카랑 다르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영화를 좋아하는. 싫어하진 않아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저는 영화를 진짜 자주 봐요. 그냥 틈나면 영화를 보는 편이라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봤고 저는 놀란 영화 중에 인셉션이 제 인생 영화거든요. 그런 사람 많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딱 보러 갔는데 웬걸이 캐스팅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배우가 모르는 배우가 하나도 없이. 다 아는 사람. 네, 제 최애 참아 참고 배우 있었던 드립인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네.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3시간이 진짜 30분 같았어요. 그런 네. 기분 있죠. 진짜 팝콘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시간 녹았다 진짜. 네, 진짜 시간이 완전히 그냥 인터스텔라였다. 시간이 인터스텔라였다. 네, 진짜 그냥 논란했다. 네. 좋게 보셨구나.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텐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제가 좀 살면서 좋아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게 과학 좋아하고요. 약간 철학 좀 오.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철학 중에서도 뭔가 좀 윤리 딜레마 요 파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역사 좋아하고. 다 들어가 있네요 이 영화에.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 영화에서 다 서술되는 게 너무 약간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제가 간만에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선물 세트를 미리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야. 좋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감상 말해보면 저는 논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유독 좋았던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논란 영화 안 보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 지금 영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논란 영화 안 보는 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이 집에 인터넷이 없는 거예요. 영화 그런 감독에게 느낌. 집안이 사기를 당한 거다. 그래서 간첩. 그럴 수 안 있- 보는 간첩. 영화를 혐오하는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 주변도 그래서 다 봤거든요 영화를.
불호평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주변만 해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는 유독 좋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생 영화를 물어보는 질문을 자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인터스텔라를 얘기를 하는데 인터스텔라를 한 8번 봤거든요. 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이해하고 이렇게 봐서가 아니고 그냥 그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드는 느낌이 좋아서 그 영화를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봤었고 그리고 나서 또 놀란 감독님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너무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거장이라고 평가받으시는 분이니까 네, 오.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건 당연히 있었고 저는 사실 좀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그 관람평을 보거든요. 네, 관람평을 먼저 보고 대충 유추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뜨는 관람평이 이게 핵폭탄이 터지는지 내 방광이 터지는지 잘 모르겠다. 아 그렇죠. 3시간 동안. 3시간 영화잖아요. 사실 이게 그거는 러닝 칭찬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제일 맨 앞에 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읽고 이게 아무런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이 아. 그냥 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 갔는데 하고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오펜하이머를 보고 눈물을 않죠. 흘린 네. 됐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뒤에 가면 왜 울었는지와 함께 설명이 네. 좀 나오겠지만 아무튼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논란 광신도들인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고요. 어떻게 잘 보였네요. 네, 간단한 감상에서부터 영화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오늘 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 이게 제일 좋았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타카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주장을 막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약간 되게 공감이 많이 갔다 할까? 좀 아무래도 저도 지금 이공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솔직하게 그 이공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좀 분야에 깊게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비칠 수 있겠지만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면도 좀 있거든요. 본인이요? 뭐 저도 그렇고 네네. 거기서도 보면 서로 각자의 이론만 맞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끝까지 주장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막 연구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 정말 이제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예전에도 그랬구나. 지금 2023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1943년에도 그때도 과학자들은 자기 에고가 셌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공감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인 것 같은 게 그 칼라 파트의 제목이 핵 분열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자체로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그걸 성공하자 이제 각자의 이견이 발생하고 서로 그렇게 분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학자들의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원자폭탄의 메커니즘하고 유사하다. 이런 식에서 저는 핵분열이라는 제목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텐텐님도 말해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 트리니티 실험 장면, 핵폭발이라고 하나요? 그 장면 아무래도 가장 클라이막스다 보니까 네.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억에 남았냐 하면은 그 놀란 감독이 옛날부터 지금은 좀 친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지인이세요? 좀 아시나요? 놀란 형님이 예전부터 농담이고요. 네. 그 전작부터 약간 사운드를 좀 중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인터스텔라나 인셉션이나 BGM이 되게 좋은데 그 핵폭발 장면에서도 먼저 엄청나게 강한 빛이 먼저 오고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의 속도는 좀 느리잖아요. 네. 몇 초 있다가 펑 하는 게 아, 굉장히 저는 과학적이다. 그죠? 너무 맞아요. 실제 네. 원래 이렇게 좀 폭발 장면을 좀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빛과 소리 이 속도 차이는 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네, 약간 굉장히- 고증이 안 될 때가 많죠. 네, 스타워즈만 봐도 거기선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오즈는. 아무튼 그런 거가 되게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리니티 실험 장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전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터지는 그게 아쉬웠나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놀란 감독이 CG를 좀 혐오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음. 실제로 재래식 폭탄을 터뜨린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펜하이머 자서전인가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서는 저도 알아요. 이거. 그 트리니티 실험의 결과가 네. 오펜하이머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폭탄이 너무나 거대해서 맞아요. 그때부터 오펜하이머가 원자 폭탄에 대한 겁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리니티 실험을 위해서 2시간 동안 달려왔던 러닝 타임이 살짝 아쉽다 느껴질 정도로 그 전까지 연출이 너무 좋았어. 네. 긴박감 있는 연출이. 생각보다 엄청난 그래서 막 모두가 압도되고 충격을 먹을 정도의 폭발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핵폭발이 이만큼 위대하고 무섭고 경이롭다 느낌은 아니고 그냥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폭탄 하나 터진 거 정도였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뭔가 그런 텐테님이 얘기했던 막 소리와 그 빛, 섬광 이런 거는 컸지만 크기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맞아. 그 놀란 감독이 CG나 디지털 효과를 별로 진짜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아날로그에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굳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지금 이 플로우를 타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아까 울었다고 했잖아요. 눈물의 이유를 네. 근데 저는 아까 궁금하네. 그게 딱 터졌을 때 울었거든요. 폭발이. 근데 너무 방금 전에 텐텐님이 그거 약간 스케일 좀 짜치는데 약간 타카 저 아, 네. 잠시만 이유. 네. 죄송합니다. 타카님이 네. 약간 스케일이 조금 짜쳤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논란 말씀을 허접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네. 근데 저는 일단 방금 텐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저는 텐텐님과 다르게 정말 뼈 문과거든요. 뼈문과 뼈- 진짜 뼈 문과인데 뼛속까지. 이게 뭔가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소리가 뒤에 들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감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안중이 없었고 음. 그냥 뭔가 그 전에 터지기 전에 장면이 되게 긴박했잖아요. 그거 진짜 좋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그 와중에 제가 되게 몰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대부분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바로 소리가 쾅 하고 들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터졌는데 이게 터지고 사람들의 얼굴만 클로즈업이 되고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맞아. 순간적으로 소리가 오프되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과학적인 그거라고 바로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 소리가 오히려 안 나고 저도요. 뭔가 그 순간에 그 인물들의 얼굴들이나 이런 게 확대되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딱 뭔가 오펜하이머의 표정이 되게 뭔가 폭탄이 터진 걸 봤을 때 되게 기쁘고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표정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감정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좋았던 게 네네. 그 오펜하이머가 청문회를 받는 장면이 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장면에 정말 많은 친구, 동료 과학자들이나 같이 했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아내분도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씬들이 다 좋았던 게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자기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발에 뭔가가 걸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그런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씬 자체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 장면만을 계속 보여주지만 그 씬에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입체성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청문회 장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트리니티 실험보다 후반 1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청문회가. 그거 자체가 또 핵폭탄 같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 할 때 교차 편집도 하고 막 소리도 막 엄청 고조시키고 맞아요. 그냥 폭탄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장면이 굉장히 불쾌했었던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잘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장면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네. 너무 불쾌했었던 게 네. 저는 어쨌거나 이공계에 계속 네. 있다 보니까 네. 진짜 거의 오펜하이머나 그 동료 과학자들을 거의 저의 몰입이 돼서 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과학에 정치 묻히는 거거든요. 정말 발작 버튼일 정도로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연출을 보면 오펜하이머의 업적을 본인들의 위상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일명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메카시즘의 그렇죠. 시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적나라하게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정치인이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의 조국을 세운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게 한 어찌 보면 전쟁 영웅인데 본인의 업적이나 아니 본인과 다른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너무 몰입이 됐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때가 있어요. 네. 솔직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그 화법이나 못 따라가는구나. 그분들은 정말 화법과 정치력과 그 사회성에서 최고를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공격에 무너져 나가는 과학자들이 보이잖아요.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안하다 하면서 다 불어버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되게 불쾌했었던 네,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 타카가 과학에 그 정치 묻히는 거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저는 또 영화에 정치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그 영화에서 묘사된 건 아니지만 그 시대가 조금 저한테 뭔가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메카시즘의 시대 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블랙리스트예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시대 때 뭐 살았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메카시즘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는지 이것도 생각이 들고 저도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근데 박하는 어디가 좋았어요? 저도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 쪽이라 네. 저는 정치에 집중해서 봤거든요. 아, 네. 네, 저는 오히려 정치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시대극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제 트루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아, 네. 아,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과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학자의 윤리에 부딪혀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갈등을 겪고 본인 스스로가 성찰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트루먼은 지극히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정말 현실적으로 오펜하이머가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과학자들 모아놓고 오펜하이머가 연설을 하잖아요. 폭격을 다 끝내고 나서. 아, 네.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 분열이 정말 저도 좋았어요. 그게 최애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정말 폭탄의 위력이랑 오펜하이머의 감정이랑 완전히 합쳐져서 네. 정말 끝내주는 장면 아니었나. 아, 맞아요. 네, 저는 정말 좋았어요.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진짜 인물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해요. 뭐 독일한테 폭탄 한 방 더 못 먹여서 아쉽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없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있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냐?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컸던 사람이에요. 쇼맨십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원자폭탄 만들어서 타임지 일면에 실리는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맞아요. 스타로서의 삶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중에 수소폭탄 때는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땐 죄의식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때도 죄의식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죄의식보다 내가 원폭을 만들었어 라는 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가 더 컸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그 스트로스죠. 네. 네. 그 사람의 말이 궤변처럼만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엘리트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학교 학벌주의자 이렇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스트로스를 처음 만날 때부터 미천한 구두쟁이세요?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 그로브스 장군이랑은 잘 지내거든요. 왜냐? 그 사람 MIT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저열한 학벌주의나 그런 엘리트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휩싸였던 또 모순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 동시에 또 죄의식을 느꼈던 거죠. 네. 네, 거기에 더 덧붙여서 그 수소폭탄에 반대했던 건 본인이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때 에드워드가 내가 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오펜하이머는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연구 계속해라고 했지만 그 결과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장면이 안 실렸잖아요. 막 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뭐 너는 나랑 이야기를 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계속해서 나는 이걸 연구하고 있어. 이거 더 이어나가면 안 돼? 라고 슈퍼라고 하나요? 그거를? 슈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폭탄 이름. 수소폭탄. 네, 맞아요. 수소폭탄. 슈퍼, 맞아. 네. 그거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결국엔 본인이 원자폭탄 이미 만들었고 그거의 주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니까 에드워드를 무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고 영화가 명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영화 속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인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각자가 생각할 때 인상적이었던 배우들이 있을까요? 텐텐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배우를 잘 모르지만 네. 가장 좀 인상 깊었다 하면 아무래도 게리 올드만 배우. 대통령. 맞아요, 네, 맞아요. 트루먼 대통령.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레옹에 나오셨죠? 레옹 그렇죠. 네. 그리고 배트맨 노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고든,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맞아요. 시리우스 시리우스 블랙. 시리우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정말 아마 영화상에서는 아마 한 1, 2분 한씬 나오죠. 말 그대로 씬 스틸러예요. 네. 맞아요. 딱 그 씬 나오는데 정말 너무 저는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음. 그 딱 오펜하이머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러고 쫓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감히 맞아요. 뭐 손에 피가 묻었니 어쨌느니 쫓아내 이런 게 너무 좀 위압감 있게 표현이 됐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느껴져서 네. 정말 그 한 씬이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영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게리 올드만이 그 말을 하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네가 뭐 되는 거 같냐? 맞아요, 결국 맞아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한다. 원폭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원폭 투하를 명령한 나를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만든 사람이 구두 닦기한테 지는 내용이에요. 그쵸. 네, 그렇게 정말 비범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패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몰락을 암시했던 뛰어난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카는 배우가 어떤 사람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네. 영화를 그렇게 막 많이 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배우가 막 저는 게리 올드만도 그게 그 사람이 게리 올드만인지 몰랐어요. 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찬이님이나 이제 박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쪽도 많이 봤는데 저도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그 미국 부통령. 네, 부통령. 네. 그 딕 체니의 일대기를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봤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공계 쪽에 좀 더 조예가 깊으니까 네. 이제 계속 이공계 쪽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더 이제 제이슨 클라크를 더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쾌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부원 설명 드리자면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 완전 꼽주는 사람 있죠. 네, 맞아요. 그쪽은 맞아요. 그 상원 의원. 진짜 얄밉게 연기 잘하죠. 네. 네. 그리고 딱 그걸 보면서 저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저 정치인의 술수와 그 계산적인 행동, 그러니까 과학자와는 다른 계산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저렇게 소름 끼치고 불편하게 연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거를 느끼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영화 같은 거에 몰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네. 저 엑스트라는 얼마 받고 들어온 걸까? 그런 네, 그리고 네. 저 소품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사서 갖고 온 건가? 아니면 뭐 굴러다니는 거 넣어놓은 건가? 막 의자는 얼마일까? 그런 건 좋은 시각이에요. 그런 거를 엄청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지간해서 잘 영화에 몰입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오히려 영화 만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취미생활 중 하나의 축구를 볼 때도 네. 비단 축구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판 같은 거 보면서 저 광고판 단가가 얼마일까? 저 의자 부수면 의사 부순 거에 대한 그 보험 처리는 돼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약간 몰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근데도 그 청문회 씬은 정말 제가 오펜하이머 거의 빙의했다 하는 것처럼 진짜 이제 속된 표현은 손발 부들부들 떨면서 봤을 정도로 너무 제이슨 클라크가 정말 이제 화날 정도로 연기 잘했다. 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 대코님은 어떤 배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배우분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보다가 했던 배우는 라미 말렉이랑 데인즈안을 봤을 맞아요. 때 맞아. 여기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인적인 사심으로 데인즈안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나왔을 때 진짜 인기 많았죠. 네. 스크린에 비쳤을 때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영화로 되게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던 배우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뭔가 로다주 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대부분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언맨은 뭔가 되게 좀 정적인 거랑은 멀게 좀 동적이고 뭔가 유머가 액션 핵심이죠. 네. 씬도 많고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서 연기한 스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액션이나 이런 건 거의 하나도 없고 다 말빨로 승부 보는 맞아요. 약간 그런 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런 씬을 너무 잘 소화하고 정말 무라일체 지경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서 로다주에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언맨으로만 기억되긴 너무 뛰어난 그렇죠. 배우고요. 참고로 로다주가 박찬욱 감독 신작을 찍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뉴스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1인 한 5역을 연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다음 박하는 누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제 최애 배우가 나왔어요.
킬리안 머피인가요? 아니요. 에밀리 블런트? 아니요. 맷 데이먼? 저는 그 플로렌스 퓨라고 아. 진 테드로 맞아, 언급을 해야 되는 배우죠. 네, 네. 진 테들록으로 나왔는데 네. 저는 그런 역할인 줄 모르고 그냥 봤는데 네. 제가 그 레이디 맥베스에 나왔어요. 거기서 플로렌스 퓨가. 인기가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처음 알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드소마로 완전히 와 이 배우는 네. 맞아요. 뛰어난 배우죠. 이 배우는 어쩔 수 없겠다. 음. 뜰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미지가 달랐다. 네. 역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네네. 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보어 역할로 나온 케네스 브래너가 진짜 되게 익숙하게 나와서 네. 쟤는 얄밉게 해리포터에서도 그 로카트 교수로 나왔었잖아요. 아, 그 배우가 네,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사과 먹으려다가 안 먹은 사람. 네, 초반에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보어. 맞아요. 네, 보어가 그 해리포터에서 비밀의 방 때 네, 해리 다 네. 쳤는데 팔 없어지게 한 그 얄미운 교수거든요. 아니, 막 그 자서전 분이- 쓰고. 아, 그 그분이구나. 약간 그 자아에 쩔어 있는. 맞아요. 네. 그 금발 네. 교수인데. 전혀 몰랐네요. 네. 저도. 그래서 여기서도 얄밉게 나오네 하다가 이제 막방 가서는 그래. 어쨌든 과학자네라고 하고 넘겼고 그리고 그 혹시 아세요? 벤 애플렉 동생도 나왔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케이시 애플렉 맞아요. 아니에요? 케이시 네. 애플렉이 나왔는데 케이시 애플렉이 그 군인으로 나오죠? 맞아요. 네. 오펜하이머를 협박한 그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한 군인 아세요? 그 조종사? 아니요. 조정사 아니요. 말고 그 이제 오펜하이머가 친구가 이제 러시아에 정보를 넘길 게 있으면 넘겨달라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제보를 하러 갔다가 아, 네네. 두 번째 가면 다른 군인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아, 사람이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맞아요, 진짜. 이랬었고 이제 로다주는 그냥 반갑기만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감독도 나와요. 아세요? 논란이요? 그 샤프디 형제 아세요? 아, 네. 그 동생 그 수소폭탄 만든 사람이 맞아요. 샤프디 동생이잖아요. 에드워드가 네. 베니 샤프디가 맡았는데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거든요, 원래. 네, 영화 감독인데 언컵 제임스 만든. 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언컵 제임스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게 저는 항상 개봉을 기다렸는데 결국엔 넷플릭스에서만 공개가 돼가지고 근데 아담 샌들러가 했어요 주인공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 사람 감독인데 또 나오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감독이 나온다고 해서 아니 논란 감독이 카메오를 출연했다고. 아, 참고로 그 케네스 브레너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람도 영화 감독이에요. 맞아요. 감독님. 맞아요. 이거만 봐도 굉장히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 배역에 계속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약간 과학 역사책 같은 데 나오는 보어, 그렇죠.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 오펜하이머는 당연한 거고 어. 거기 아인슈타인도 어쨌거나 거의 카메오 같은 거로 나오고 맞아요.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까지 그렇지. 그렇죠. 파인만을 보냈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일명 보이는 역사책으로 진짜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와 그게 그렇게 화왕 본다고? 하투예요. 맞아요. 저는 미치겠다. 저는 저는 할 말이 친구들이랑 없어요. 영화 얘기할 때 보어 이런 거 말 못하고 케네스 브레너? 그 데인단 어땠어? 저도 저 이렇게 말하고 샤프디 연기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랑 타카는 네. 보어의 원자 모형,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맞아요. 아. 그렇죠. 와, 그렇지. 진짜요? 네. 이거지. 진짜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인슈타인도 어쨌거나 독일에서 있다가 유태인으로 핍박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힘을 안 가하지만 어쨌거나 조언도 이렇게 해주고 약간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과학 역사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맞아요. 눈앞에서 보이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진짜 초보화 다르네요. 캐스팅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딱 유명한 배우 나오면 그 캐릭터가 기억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걸 잘 쓰는 한국 감독이 저는 최동원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짜, 도둑들 맞아요. 캐릭터가 너무 많은데 배우 아. 개성이 워낙 독특해서 오달수 씨 잠시 나오면 오달수다, 뭐 김혜수 씨 나오면 김혜수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전략을 썼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주연 배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러게요. 킬리안 머피. 그렇네요. 네, 킬리안 머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이렇게 주연 배우한테 무례함을 범했네요 저희가. 아무튼 여기서 안 해줘도 충분히 다른 네, 데서 맞아요. 조명을 많이 그럼요. 비춰주니까 네. 오늘은 조연을 비춰주는 걸로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오 맞아요. 네. 마지막에 그 수소폭탄 만든 샤프디한테 경멸을 표하거든요. 맞아 악수할 때. 맞아요. 그리고 진짜 진짜 표정으로 오만 그게 멸시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좋았는데 이제 그 스포일지 모르겠지만 진이 죽잖아요. 네. 진이 죽었을 때 이제 오펜하이머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는데 그걸 이제 와이프가 그렇죠. 구하러 가는데 새벽에 네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른의 사랑이란 뭐지? 진짜
진짜 이게 남편의 불륜녀의 죽음을 그 위로를 하러 가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것도 그런데 항상 이제 싸움을 유도하잖아요. 오펜하이머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아, 이제 아내가 너는 왜 안 싸우냐 하는데 그 장부 같은 면이 거기서도 저는 정말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캐릭터성이 그 장면에서 딱 나왔다. 맞아. 네. 네. 연불리 절망편이죠. 네, 진짜. 아, 오펜하이머 한 남자죠, 진짜. 네, 전 여친이 불러서 바로 찾아가는 한 남자. 진짜. 네, 아무튼.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영화가 흑백과 컬러를 시종 교차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독특한 구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건 저부터 얘기해 보자면은 논란 전작 중에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영화 바로 메멘토가 그쵸.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어서 저 과거와 지금 현재를 막 교차해서 흑백은 뭐 과거부터 정순으로 가고 컬러는 현재부터 과거로 역순으로 이렇게 교차로 해서 엄청나게 그 편집이 어려운 영화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오펜하이머 봤을 때 흑백이었다 컬러였다가 그러니까 메멘토인가 해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맞춰지는 건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약간 흑백과 컬러가 시각적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흑백은 약간 좀 차갑고 냉정한 면이 있다면 컬러는 약간 더 감정적이고 그런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오펜하이머가 좀 뜨겁고 좀 정열적이고 좀 열심히 할 때는 컬러 그리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좀 노년에 별로 안 좋을 때는 흑백 이게 되게 저는 굉장히 똑똑했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랬나요? 저는 네.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요, 잘못 본 그런 건 아니, 없죠. 그 뭐냐면요. 저는 오펜하이머가 그 화면에 나올 때는 컬러. 컬러고 아닐 때 흑백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 그게 그러니까 그거 둘 다 맞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칼라는 오펜하이머의 시점이고 흑백은 네, 스트로스의 네. 시점인 아 거죠. 맞죠. 네, 둘 다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봤나 봐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시점이 그 핵폭탄 떨어뜨리기 전엔 컬러, 후는 흑백 이런 맞아요. 느낌. 그리고 흑백은 기본적으로 감성의 90%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딱 봤을 때 느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다른 감각을 좀 배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게 그냥 선과 약간 그 흑백 면으로 이루어진 거라 되게 배우들의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코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뭐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이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서 네. 또 영화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음. 컬러 갔다가 흑백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계속 곱씹어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됐든 전기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기 영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막 그렇게까지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거나 스토리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책 플로우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까지 많은 드라마틱함이나 이런 거를 여러 곳에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뭔가 이 영화를 보고 전기 영화가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일 먼저 느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로 흑백과 컬러가 가지고 오는 그런 플롯에 대한 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네. 되게 뭔가 이 전기 영화를 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몰입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타카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영화를 잘 모르고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시점이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점으로 움직이는 거를 잘 못 봐요. 네. 되게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 가다 보면 약간 좌회전하기 어려운 길 있을 때 약간 아. 분홍색 차선 안내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논란이 이제 좀 저같이 이해력이 딸리는 배우들을 위해서 배우들을 위해 배우세요? 관객들을 위해서 네. 이거는 다른 시점이야. 이거는 과거 이야기야. 이거는 로다주 시점의 이야기야.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오히려 저는 흑백일 때는 지금은 오펜하이머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두 번째 시스템을 이용해서 뇌도 저장시켜 놓고 컬러로 나오면 첫 번째 시스템으로 가서 오펜하이머 얘기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제 안내 표지판이지 않았나. 우매한 그러네요. 관객들아 네. 보고 외우세요. 네,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우매한 관객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 잘 못했었거든요. 만약에 네. 다 컬러였으면은 이해 못했어요. 네, 끔찍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거예요. 음, 네, 음. 딱 표시가 되잖아요. 네, 박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텐텐님처럼 메멘토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구나, 현재구나 이랬는데 인물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스트로스 때는 흑백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선과 악으로 나눌 수도 있을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오펜하이머의 분열되는 거? 맞아요. 그게 더 색깔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스트로스는 약간 마지막에 드러나지만 오펜하이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결국엔 그렇게 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증오랑 그 복수심으로만 차 있는 것도 흑백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다들 놀란 감독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놀란 감독의 원픽 영화 한번 말해볼까요? 원픽 영화? 네. 액션으로 따지면 배트맨이고요. 배트맨 어. 중에서도 뭐 가져오세요? 그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죠. 네. 네, 2편 조커 나오는 당연하죠. 그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논란에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원타임 레전드는 저는 인셉션. 네, 인셉션은 언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언제 봐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팽이도 진짜 좋아합니다. 팽이를 살까 말까 진짜 고민도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 이제 디카프리오가 엘리엇 페이지한테 그 당시 앨런 페이지. 네, 그쵸. 당시 앨런 페이지한테 네. 이제 설명을 해줄 때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도 진짜 많이 그렸어요. 제가 막 친구들하고. 진짜 무슨 좋아했구나. 어떤 네. 그림이죠? 미로인가요? 미로가 아니라 그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원으로 해가지고 그 순환을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림이 되게 그리기 쉬워요. 그리기 쉬운데 거기에 담은 의미가 되게 심오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냥 막 그리고 우린 지금 인셉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돌아올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즐겨보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대꼬님은 어떤 영화 제일 좋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인터스텔라 제일 좋아해서 8번 정도 봤고요. 네. 여러 번 봐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저는 그 전체적인 배경이랑 네. 이것도 한스 짐머 감독님이 음악 음악 감독으로 음악 감독. 해주셨는데 그 노래들도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가끔 새벽에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노인들이 어둠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시도 있는데 네. 그 시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 우주를 배경으로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인간의 유한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가지는 초월성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문과적인 시선에서 이런 것들을 쏙쏙 빨아먹는 사람으로서 네.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인터스텔라 진짜 감동적이죠. 저도 중학교 때 그렇죠. 봤는데 그거 보려고 이제 물리 공부도 했었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커요운데 진짜 아무튼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타카는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해? 저는 다크나이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게 저는 절대선과 절대악을 구분짓지 않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도 그렇다 생각해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하비덴트의 그 역할에 좀 몰입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하비덴트는 선함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결과 중에 타락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느낌이 항상 많이 받는 것처럼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정치인도 그렇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그동안 잠깐의 일탈로 이제 나락을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분명히 처음 저 일을 시작할 때는 저런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네. 왜 저렇게 변하게 됐을까? 나도 만약에 저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면 나도 저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고 또 결과적으로 좀 착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배트맨이 어쨌거나 하비덴트를 묻어줌으로써 네. 하비덴트의 이미지 그대로 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좀 복합적으로 완성돼 있고 조커도 너무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고 맞아요. 뭐 배트맨도 잘 예, 만들었죠. 연출이며 네. 뭐 거기에 또 막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은행 씬이나 그런 것까지 좀 진짜 버릴 거 하나 없는 완벽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텐텐님은 어떤 영화 제일 좋아요? 저도 인터스텔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대권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뼈문과시라. 저는 그 정도까지 물론 인터스텔라 좋아하긴 하지만 인간의 유한성 우주 네. 뭐였죠?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어렴풋이 느끼지만 저는 우주를 나타내는 그런 비주얼적으로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홀 뭐라든지 4차원에 들어가서 뭐 본다든지 그리고 약간 그 우주 공간에서는 웜홀? 중력이 없으니까 회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임, 도킹하는 말만 해.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마임을 네. 아 맞다. 네. 아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아무튼 네. 그 도킹 장면 있잖아요. 회전 그 네. 각속도를 맞춰서 네. 하는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 쌍둥이 역설이라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서 쌍둥이가 있다고 치면은 네. 우주를 갔다 오면은 뭐 지구에 있는 사람은 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맞아요. 인터스텔라에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광속이랑 가까워지면 그렇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죠. 시간 팽창이었나. 근데 백건님 표정이 별로 안 난 좋아. 영화를 항상 텐텐님이랑 같이 봐야겠어요. 왜요? 아, 몰랐던 걸 배워가는 네, 맞죠? 너무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서 최애 장면이 네. 그 웜홀 설명한 장면이었어요. 설명 그렇죠. 장면이요? 네. 종이 뚫죠. 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다들 일직선으로 가는 걸 생각하지만 네. 이 종이를 접어버리면 그 둘을 만나서 하나의 아. 구멍을 뚫었을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아. 이게 정말 웜홀을 가장 정확한- 상징하는 정말 정확하게 설명한 장면이에요. 제가 그런 장면 볼 때 어떻게 느낀 줄 알았어요? 네. 그런갑다 아, 이러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박수 쳤어요. 와, 진짜. 맞아. 와 진짜 놀란 감독이 전 솔직히 킵손한테 그 우주 관련된 물리학을 배운다고 했을 때 뭐 감독이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대충 그냥 겉다리로 배웠겠구나. 난 언론 플레이인 줄 저도 알았어. 원풀용 배우겠구나 했는데 어. 그거 웜홀 딱 설명하고 그래픽으로 이렇게 구현을- 구성하는 거 보면서 아, 야 제대로 배웠다. 배웠구나. 네. 아, 논란 정도 되는 사람 패션 물리일 리가 없죠. 아 근데 패션 저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그 물리 자체가 워낙 어렵고 내용이 방대한 거다 보니까 영화 감독까지 갈 정도면 솔직히 물리를 많이 배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 그리고 고차원적 내용까지 가기까지는 그 일명 영화치기도 바쁜데 아. 물리 공부를 할 틈이 있었을까 그렇지, 싶었던 그렇지. 거였는데 특히 그 가르강티아 같은 거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나 그런 그 블랙홀 묘사 부분이랑 웜홀 부분은 정말 감탄했던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이번에 오펜하이머에서도 다루지 않았나요? 그죠? 그 음. 검은 별이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네. 오펜하이머가 그 맞아요. 중간에 그 목장 가서 보는 그 별. 약간 이스터에그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인터스텔라 안 봤어 아직도?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했어요. 아, 끼워 팔기 약간 약간 그 이것도 사세요 여러분. 자기 영화 홍보 그런 느낌. 그러니까 끼워 팔기라고 하면은 너무 놀란 형한테 너무 죄송한데, 약간 이제 이스터에그. 네. 네. 이스터에그. 저는 진짜 문과처럼 뼈문과처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암흑으로 치닫는 오펜하이머의 인생을 표현했구나 말면서 의미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터에그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좋네요. 저도 말해보자면 저는 오펜하이머가 제일 좋았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논란은 구조를 계속 이상하게 쓰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테넷은 그게 없어서 싫었거든요. 그냥 시간 거꾸로 가는 거 찍어보고 싶어서 찍은 느낌이라서 제가 테넷을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구성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삶 자체를 핵폭탄 같은 인생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분열 파트는 각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이 달라지고 상충되는 그런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핵 융합 흑백 파트는 그러니까 핵 분열 때 있었던 일을 재고하는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게 또 수소폭탄이 작동되는 원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흑백은 수소폭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다룬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괜히 멋부리려고 이런 복잡한 구성을 취한 게 아니구나. 자기 이유가 확실하구나. 진짜 비전도 확실하고 그걸 구현해내는 연출력도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화 저는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영화뽕이 아직 안 빠졌어요. 저도 그 오펜하이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그 인물 묘사, 어떤 입체적 인물 묘사는 저는 오펜하이머 이 영화가 최고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전기 영화에서 좀 선한 면과 악한 면과 애매한 회색적인 면까지 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좀 그 면에서는 그런 몰입을 하고 싶으면은 오펜하이머가 짱이다. 저는 오펜하이머가 조금 논란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목은 원탑이잖아요. 오펜하이머. 음, 근데 주변 인물들을 정말 다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개성이 딱딱딱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했다는 게
연출 진짜 짱이다. 역시 그것도 저는 논란이다. 핵폭탄의 원리라 생각을 해요. 연쇄 반응인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사람 서로 소개를 받고 또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서 파국이 일어나고 이것도 핵폭탄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단 아래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편의 영화에 대해 깊게 다뤄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요. 다들 녹음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다뤄본 영화의 주인공 오펜하이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 세계에는 비밀이 없다. 오직 인간의 생각과 의도의 비밀이 있을 뿐. 성공과 실패 혹은 승리와 패배만이 우선시되는 이분법적인 시대에 살았지만 오펜하이머는 그 자체로 이해 못할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누군가의 성과나 가오 하나만으로 한 인간을 오롯이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영화를 본 뒤 우리가 느끼는 인물에 대한 감상은 모두 정답인 동시에 어쩌면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물의 복잡한 내면과 혼란스러운 당대 미국 역사를 담은 걸작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DJ 찬이, 패널의 텐텐 박하. 됐고 타카였습니다. 일상이 끝이 짧으시게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건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